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실리마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실리마린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제 주변에도 간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다가 실리마린을 드시기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막상 드시면서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실리마린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실리마린은 엉겅퀴과 식물인 밀크시슬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우리말로는 흰 점엉겅퀴라고도 하는데, 이 식물은 2000년도 더 전부터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어요. 옛날 유럽 사람들도 간이 안 좋을 때 이 식물을 달여 먹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천연 성분이죠.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실리마린의 가장 큰 특징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간은 정말 묵묵히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잖아요. 음식물을 해독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약도 여러 가지 먹다 보니까 간이 혹사당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 건강을 위해 실리마린을 찾으시는 거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대요. 술을 좋아하시는 편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생활 습관도 없는데 말이죠. 병원에서는 지방간 초기 단계라고 하시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실리마린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냥 아무 때나 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되고 나서 식사와 함께, 그리고 특정 음식들과 조합해서 드시기 시작했더니 몇 달 후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리마린과 궁합이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보카도예요. 요즘 아보카도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실리마린과 아보카도를 함께 섭취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실리마린은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지용성이라는 건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건강한 지방이 실리마린의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게다가 아보카도 자체도 간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거든요.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아보카도가 해독을 돕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간 건강을 지켜주니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아침에 실리마린을 드실 때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여 드신대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잘라서 방울토마토, 양상추와 함께 먹고 거기에 실리마린을 함께 복용하시는 거죠.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피로감도 덜하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세요.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한 채소인데 특히 간 건강에 탁월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들을 간이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설포라판이 바로 이 효소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실리마린은 간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브로콜리는 간이 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간세포도 보호되고 간 기능도 향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데쳐서 먹어도 좋고 볶아서 먹어도 좋은데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저녁 식사 때 브로콜리를 꼭 포함시키신대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에 묻히거나 아니면 올리브유에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 실리마린을 드시고요. 이렇게 드신 지 몇 개월 됐는데 예전에 자주 느끼던 속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강황도 실리마린과 정말 잘 맞는 식품이에요.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유명하죠. 커큐민도 실리마린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둘이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실리마린은 주로 간세포막을 강화시키고 독소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반면에 커큐민은 이미 손상된 간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황은 카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카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에 카레를 곁들이시면 좋아요. 아니면 강황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골든밀크로 드셔도 좋고요. 강황도 지용성 성분이라서 약간의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강황을 드실 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를 조금 첨가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침마다 골든밀크를 만들어 드신대요. 따뜻한 우유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정도 넣고 거기에 후추를 살짝 뿌리시는 거예요.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2000배나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마시고 나서 실리마린을 드시는데 덕분에 만성피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실리마린과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우리 간세포는 매일매일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는 거죠. 실리마린도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서로 다른 경로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도 실리마린의 흡수를 도와주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의 견과류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간에 지방이 쌓일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후 간식으로 호두를 서너 개 드신대요. 그리고 아몬드도 몇 개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 견과류를 먹고 나서 실리마린을 복용하시는데 이 방법이 본인한테는 제일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실리마린을 식사 때마다 챙겨 먹기가 번거로운데 간식 시간에 견과류랑 함께 먹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다고 하세요.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도 실리마린과 환상의 궁합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분들한테 오메가3가 정말 도움이 돼요.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면 간이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선은 구워서 드셔도 좋고 졸여서 드셔도 좋아요. 다만 튀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튀기면 좋은 기름이 산화되어 버리거든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생선을 드시면서 실리마린을 함께 복용하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일주일에 4번 정도 생선을 드신대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고등어를 드시고 금요일이랑 일요일에는 삼치나 연어를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드실 때마다 실리마린을 함께 복용하시는데 6개월 정도 이렇게 하셨더니 지방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올리브유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실리마린이 지용성 성분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리브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기름 중 하나예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실리마린을 드실 때 올리브유가 들어간 음식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거나 볶음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쓰시면 돼요. 단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약불에서 요리하시거나 아예 가열하지 않고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분은 매일 아침 샐러드를 드시는데 그때 올리브유 드레싱을 꼭 만들어서 쓰신대요. 올리브유에 레몬즙, 발사믹 식초, 꿀 조금을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고 그걸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샐러드를 다 드시고 나서 실리마린을 복용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실리마린의 흡수도 잘 되고 아침 식사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녹차도 실리마린과 잘 어울려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카테킨도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녹차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실리마린과 녹차를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내요. 실리마린은 간세포막을 보호하고 카테킨은 간세포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안팎으로 간을 지켜주는 셈이죠. 녹차는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우려내면 카페인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농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점심 식사 후에 녹차 한 잔을 꼭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녹차를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서 실리마린을 복용하신대요. 왜 30분 뒤에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녹차의 타닌 성분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 간격을 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셨더니 피로감이 많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마늘도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에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식품이잖아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또 마늘에는 셀레늄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도 하고요.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동안 마늘은 간이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늘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리할 때 충분히 넣어서 드시면 돼요. 마늘을 다진 후 10분 정도 놔뒀다가 요리하면 알리신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요. 한 분은 아침마다 마늘 한쪽을 꼭꼭 씹어서 드신대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참고 드시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늘을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실리마린을 복용하신대요. 출근 전에 하시니까 냄새 문제도 있어서 주말에 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 1년쯤 됐는데 간 수치가 계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세요. 레몬도 실리마린과 좋은 조합이에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잖아요.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실리마린은 지용성 항산화제고요. 이렇게 수용성과 지용성 항산화제를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 전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레몬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짜서 마시면 좋아요. 간이 밤사이 해독 작업을 하고 나면 아침에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는데 레몬물이 이 과정을 도와줘요. 레몬물을 마시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실리마린을 드시면 정말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제 지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레몬물 한 잔을 마신대요.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 개 정도를 짜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쯤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 실리마린을 복용하신다고 해요. 이 루틴을 3년째 지키고 계신데 덕분에 간 건강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리마린과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술은 당연히 피해야 해요. 실리마린을 드시는 분들 중에 간 건강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리마린을 먹으면서 술을 계속 마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구멍난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열심히 보호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간세포가 계속 손상되는 거죠. 알코올은 간에서 독성 물질로 분해돼요.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이 생겨요. 실리마린이 아무리 좋아도 이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리마린을 드시는 동안에는 술을 완전히 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 어려우시면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처음에 실리마린 먹으면 술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대요. 실리마린이 간을 보호해주니까 술을 마셔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술을 마시는지 물어보셨고 그제야 실리마린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마셔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후로 술을 완전히 끊고 실리마린을 계속 드셨더니 그때부터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공식품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요. 과자, 빵, 튀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요. 이런 음식들은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실리마린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실리마린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트랜스지방은 간에서 처리하기가 정말 힘든 지방이에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지방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거든요. 이런 지방이 간에 쌓이면 간세포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가서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려고 해도 계속 트랜스지방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한 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점심을 항상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해결하셨대요.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실리마린은 열심히 먹었는데 간 수치가 계속 안 좋았어요. 나중에 영양상담을 받아보니까 식습관 문제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오거나 정식을 파는 식당에서 드시기 시작했고 가공식품은 최대한 피하셨대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세요.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요. 삼겹살, 갈비, 베이컨 같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고기류, 그리고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도 과하게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과하게 먹는 거예요.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여요. 지방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거든요. 실리마린을 먹으면서 계속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마치 방을 청소하는데 계속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아요. 한 분은 고기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고기를 드셨대요. 삼겹살, 갈비, 소고기 등등. 그러면서 간 건강을 위해 실리마린도 열심히 드셨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간 수치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식습관을 바꾸라는 권고를 받고 고기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먹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먹을 때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지방간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피해야 해요. 탄산음료, 주스, 사탕, 케이크 같은 거요.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그 당을 처리하는데 남은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저장돼요. 과도한 당 섭취는 간의 지방을 축적시키는 주요 원인이에요. 요즘 지방간이 있는 분들 중에 술을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 음식을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실리마린을 먹는다고 해서 단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항상 시럽을 두세 펌프씩 넣어서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간식으로 단빵이나 초콜릿을 자주 드셨고요. 실리마린도 꾸준히 드셨는데 간 수치가 계속 안 좋았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당 섭취량을 체크해 봤더니 정말 많이 먹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시럽 없이 드시거나 아주 조금만 넣고 간식도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도 조심해야 해요. 짜게 먹는 습관은 간 건강에 안 좋아요. 라면, 찌개, 김치찌개, 국물 요리 등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수분이 축적되고 이게 간에도 부담을 줘요. 특히 간경화나 간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폭수가 차는 경우가 있는데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실리마린을 드시는 분들 중에 간이 안 좋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분은 국물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찌개, 국, 탕 같은 거요. 몇 끼마다 국물이 있어야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국물 요리를 할 때 소금이나 간장을 절반만 넣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붓기도 빠지고 간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커피도 과하게 마시면 안 좋아요. 커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그건 적당량을 마셨을 때 얘기예요.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마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카페인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과도한 카페인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간의 회복 시간도 부족해지는 거죠. 우리 간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제 지인 중에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씩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많고 피곤하니까 커피로 버티신 거죠. 실리마린도 먹고 계셨는데 피로감이 계속되고 간 수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를 줄이라고 권하셔서 하루에 2잔 정도로 줄이셨대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기로 하셨고요. 그랬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자몽이나 자몽 주스도 실리마린과 함께 먹으면 안 좋아요. 자몽에는 간에서 약물을 대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실리마린도 간에서 대사되는데 자몽을 함께 먹으면 이 대사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리마린의 혈중 농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어요. 이건 실리마린뿐만 아니라 많은 약물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자몽 주스는 피하라고 하잖아요. 실리마린도 마찬가지예요. 자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리마린을 드시는 시간과 자몽을 먹는 시간을 충분히 띄우시거나 아예 다른 과일로 대체하시는 게 좋아요. 한 분은 아침마다 자몽을 반쪽씩 드셨대요. 비타민C도 많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실리마린을 먹기 시작하면서 자몽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자몽 대신 오렌지나 키위로 바꾸시고 자몽은 저녁에 실리마린을 먹고 몇 시간 후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탄산음료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자주 마시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건 당연한 거죠. 게다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공 첨가물들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리마린을 먹으면서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건 정말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한쪽에서는 간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간을 해치는 물질을 넣는 거니까요. 목이 마르시면 물을 마시세요. 물이 심심하시면 레몬을 조금 넣거나 탄산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제 친구 중에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두 캔은 꼭 마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실리마린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습관을 못 버리고 탄산음료를 계속 마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때 영양사 선생님이 탄산음료를 끊으라고 강하게 권하셨고 그 후로 물이나 탄산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흰 밀가루 음식도 조심하셔야 해요. 흰빵, 흰쌀, 면류 같은 거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돼요. 물론 이런 음식을 완전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통곡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흰면 대신 통밀면이나 메밀면을 선택하시면 훨씬 좋아요.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줄여줘요. 한 분은 밥을 정말 많이 드시는 편이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와 지방간을 동시에 진단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빵도 통밀빵으로 바꾸셨대요.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드셨는데 몇 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래요. 그리고 6개월 후 검사에서 혈당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세요. 가공육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방부제, 발색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물질들은 간이 해독해야 하는 독소예요. 실리마린을 먹으면서 계속 이런 음식을 먹으면 실리마린이 간을 보호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건 피하셔야 해요. 단백질이 필요하시면 신선한 고기나 생선, 콩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가공육처럼 첨가물이 많지 않으니까 간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아침에 간편하게 먹으려고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셨대요. 빵에 햄을 끼워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실리마린도 먹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고요. 나중에 식단 일기를 써보니까 가공육을 거의 매일 먹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달걀이나 두부로 바꾸셨대요. 그랬더니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튀긴 음식도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같은 거요. 튀김 음식은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트랜스지방도 생기고 여러가지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런 물질들은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일주일에 여러 번 먹는 건 피하셔야 해요. 같은 고기라도 굽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훨씬 건강해요. 조리 방법만 바꿔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한 분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2~3번씩 드셨대요. 저녁에 맥주 대신 치킨만 드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간 수치가 계속 안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튀김 음식을 줄이라고 권하셔서 치킨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먹기로 하셨대요. 대신 닭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삶거나 구워서 드시기로 하셨고요. 그랬더니 체중도 줄고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실리마린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물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꼭 필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음료로는 안 되고 순수한 물로 드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물을 잘 안 드시는 편이셨대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안 마셨고 하루에 한두 컵 정도만 드셨어요. 실리마린도 드시고 식습관도 개선했는데 효과가 더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 섭취량을 늘려보라고 권했더니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셨대요. 그랬더니 피로감도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더 빠르게 개선됐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실리마린과 궁합이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하자면 실리마린과 잘 맞는 음식은 아보카도, 브로콜리, 강황, 견과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녹차, 마늘, 레몬 같은 건강한 식품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실리마린의 흡수를 돕거나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주죠.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술,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 과도한 커피, 자몽, 탄산음료, 흰 밀가루 음식, 가공육, 튀김 음식 같은 거예요. 이런 음식들은 실리마린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실리마린을 먹는다고 해서 간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실리마린을 드실 때 비로소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한테 잘 맞는 방법이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간 수치를 체크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식단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식단과 함께 실리마린을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